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승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놓고 갈등이 여전합니다. 현재 타다금지법은 국회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혁신을 외치던 대한민국, 현재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오후 초대석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구태헌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구 변호사님 검사 시절부터 이 IT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변호사시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계속 타다금지법 또 인터넷은행법 혁신과 관련한 법들이 국회에서 네. 이제 지금 처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타다금지법은 지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간 국회에서 본회의가 다시 열렸는데 네. 아마 오후에 또는 네. 늦은 저녁에라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다를 기획한 소카 이재용 대표는 뭐 거의 절규하다시피 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타다 서비스가 이제 중단되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타다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모빌리티의 바로 혁명 또는 네. 혁신적인 서비스를 검토하게 한 것이 바로 타다이고요. 네. 타다가 없었다면 사실 지금의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마련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100년을 넘게 한 택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셌고요. 네. 택시는 그 자체로 규제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택시 산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게 한 것, 그것이 바로 타다 서비스의 출현이고 네. 그것이 출발점은 정부의 허가가 아니라 네. 법이 마련한 아주 예외 조항을 이용해서 간신히 그렇죠. 시작했지만 그러니까 승합차의 렌탈 이 네, 법을 그렇습니다. 이제 활용한 거죠. 대여 그렇죠? 사업자가 대여 사업을.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승합차를 빌려줄 때 승합차 빌릴 때. 네, 그럴 네. 때에는 대리 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하는 예외 규정. 이지만 그렇게 되면 외관으로 보기엔 마치 기사 딸린 자동차 서비스랑 운수 서비스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서비스를 쾌적하게 설계를 했더니 바로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네. 타다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망하지 않으니까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그리고 타다가 1200대가 넘도록 확대가 되고 네. 그것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의 결과이다 보니까 네. 국토부가 움직인 거죠. 네. 움직여서 결국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는 바로 지금 국회에 네. 올라가 있는 이제 운수사업부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바로 타다가 지금 현재 운수사업부 개정안을 그 개정안을 마련하게 해놓고 정작 타다 자체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택시에 대한 보호와 규제로 되어 있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이번을 통해서 고쳐지는데 네. 고치는데 주력을 했던 타다는 금지되게 버리는 금지된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네요. 다만 이제 정부도 네. 타다에게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니까 네. 택시 라이센스를 받아서 운영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의 요지를 딱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총량 규제와 그다음에 네. 기여금 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여금 규제와 총량 규제. 예, 총량 네. 규제는 기존의 택시 라이센스 숫자 안에서 남는 택시 라이센스를 정부가 회수해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택시 라이센스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다도 만약에 하려면 면허가 없어지는 걸 사가지고 하라 그런 네, 얘기네요.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택시 거 면허 하라. 대수 범위 내에서 이제 타다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뭐 택시 사업자랑 크게 다를 거 그래서 없을 것 플랫폼 같은데. 택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택시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타다를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앱을 통해 가지고 네. 자기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고 네. 그리고 지역 제한 없이 이렇게 뭐 이동하는 네. 등등등 또는 필요한 곳에서 택시가 없는 곳에서 바로 타다를 불러타는 그런 네. 류의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되 택시 면허 기반화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기여금 택시 내는 면허 하나하나마다 네.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여금을 이제 네.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타다는 이 택시 운수사업부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이제 나홀로 길을 가왔던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라. 네네, 근데 타다는 그렇게 해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혁신을 할 수 없다는 반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총량 규제라는 것은 네. 기존의 택시 라이센스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스타트업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배분되기 네.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배분될지 또 충분히 배분될지 필요하면 증차를 할 수 있을지에 네. 관한 것이 모두 불투명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택시 라이센스 대수는
좀 초과 상태라서 더 이상 늘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타다 서비스가 아무리 혁신을 해서 또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더라도 증차를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택시 사업자들이 자기 면허를 내놓아야 면허를 되는데 내놓고 쉽게 획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랫폼 택시의 총량 규제가 타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여금 규제는 스타트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담스러운 규제일 돈이고. 것입니다. 네. 네. 사실 한 2주 전에 법원에서 그 타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네네. 뭔가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좀 희망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 국회에서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법사위에서 통과되면서 역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실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행법상 네.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렇죠. 그 법을 개정해서 네. 그 서비스를 불법으로 만드는 정말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오늘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그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그걸 불법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올라가 있는 있었고요. 거죠? 네, 작년 네. 말에 아시다시피 이제 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해서 네, 네. 바로 그저께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택시업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25만 대 정도로. 25만 대 정도면 네, 뭐 4인 가족으로 하면 거의 100만 명인데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그 100만 명의 표심을 의식해서 이 혁신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타다 소카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당연히 네. 택시 산업을 의식해야 되는 것은 네. 당연합니다만 저도 이제 그런 주장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네. 바로 지금 대통령님이 연초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네. 타다를 직접 거명하면서 타다와 같은 그랬어요. 혁신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발언을 국민들 네. 앞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사위까지 통과되는 것을 보면 네. 심지어 여당마저도 네.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단 말이죠. 네. 단 2명의 의원만이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네. 법사위원장이 그냥 표결도 없이 강행하다시피 법사위를 두 명의 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누구였죠? 네, 최이배 최이배하고 의원하고 이철희 의원인가요? 이철희 의원입니다. 네. 네. 그분들은 이제 타다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였죠. 지금 이유가 약간씩 다른데요. 다릅니까? 예, 네. 타다 지금 국토부 법사위에 올라온 네. 지난 그저께 법사위에 올라온 안은 네. 국토위에서 논의된 것과 달라졌다. 아, 그래서 다시 달라졌다. 검토해야 된다. 근데 뭐 여성위원장이 그냥 바로 예, 해버렸으니까. 그게 하나 아니었고요. 하나는 법원도 무죄를 선고하고 했으니까 좀 더 네. 심층 있게 검토해서 해보자라는 네. 의견이 또 나머지 하나였습니다. 사실 타다도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유경제라고 하는 2014년이죠.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됐고 네, 또 그렇습니다. 다음에 콜버스랩도 시도가 지금 결국은 무산이 됐잖아요. 좌절됐죠. 그런 거 네. 보면 혁신의 씨앗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기 참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대표 얘기도 조금 일리는 그 있는 것 사이에 같아요. 또 카풀 카풀. 법에 있는 카카오의 또 카풀 아주 말하는 작은 거죠? 예외 네. 카풀도 아시다시피 오전 2시간, 네. 오후 2시간의 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확 통과되면서 카풀 네. 사업마저도 플랫폼 사업으로서 종료돼 버린 그런 또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 타다 문제가 이제 아직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아직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네. 이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얘기한 이런 혁신의 문제가 있는데 유사한 거지만 어제 이제 인터넷 은행법이 네. 이 또 국회에서 갑자기 이 부결이 됐어요. 네. 법사위에서 이제 될 거로 얘기를 됐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그 은행에서 이 KT가 이 증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은행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이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법이라는 것은 온 국민, 네. 온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 기업이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라는 논리는 저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네. 것이고요. 네. 설사 그 어떤 법의 재개정으로 특정 단체, 특정 세력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법은 부지기수입니다. 네. 그런데 특정 기업을 거명해서 그 법 때문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는 것은 네.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데 그리고 실제 사실 어제 인터넷 국회에서 그런 일이 전문회의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말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네. 지분 규제를 완화하자. 네. 그래서 지금 의결권 4%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ICT 업체에 대해서는 34%까지 네, 그렇습니다. 허용해주자는 상당히 중대한 결정을 해서 나온 법안인데, 나온 얘기인데 그 이게 법은 끝난 개정이 거죠. 됐고요. 네. 이번에 이걸 적용하는 올라간 게 안 돼요. 개정안은 네. 그 34%까지 늘리려면 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네. 그 결격 사유 중에 은행법에 많이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결격 사유. 결격 사유 중에
동일인이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네. 아시다시피 대기업 집단, 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동일인 규제를 받는데요. 네. 그 동일인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어야 됩니다. 그 이번에 5년 내에 그 위반 전과가 없어야 되는데 KT는 대기업 집단이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아시다시피 이통 3사의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독점 규제법 위반을 한 전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항이 지분 34%로 KT의 대주주인 KT가 지분을 늘리는데 장애가 늘리는데? 됐는데 여기서 KT를 위해서 이 법을 개정했다고 저는 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 시대에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은행이라고 보고 바로 그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네. 지분도 34%까지 주기로 이미 개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결격사유라는 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인데 그 법이 과거에 순수한 금융 주력자 시대에 네. 독점규제법을 위반할 일이 별로 많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인데 거를 이 법을 함께 정비하지 적용하다 못했는데 보니까 네, KT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군요. KT가 우연히 들어왔지만 사실 비금융 주력자인 IT 기업, 네, 인터넷에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네.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이미 우리 국회가 합의한 사항이고 네. 국민들이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KT인 거죠. 네. 그러면 KT가 아니었더라도 네. 앞으로 이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비금융 주력자인 IT 기업이 IT 예를 기업이? 들면 잘 아시는 비발 리퍼블리카 토스도 지금 은행을 그렇죠. 받고 있는데 네. 토스가 커져서 전 세계로 진출하는 큰 기업 집단이 되었을 네. 때 그때 독점규제법을 위반하면 갑자기 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더 커서 은행을 세계 더 키울 수도 없고. 금융산업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때 다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합의, 그런 고려 속에 이 개정안이 나온 것인데요. 네. 당장 어제 국회에서는 이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부결시켜버린 그런 거죠. 얘기죠, 변호사님께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법도 그렇지만 또 데이터 3법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업들이 네.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는데 발목이 잡혔다. 네. 좀 아쉽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네. 2011년에 9월 30일자 네.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만 9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 없고 그렇죠. 인공지능 출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대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위 뭐 SK, 뭐 L 하는 전통적인 대기업뿐 아니라 그렇죠.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N이라든지 K라든지 네, 네, 또 네. 이런 인터넷 대기업들이 네. 있고 이들은 많은 고유명사로 다 데이터를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많은 괜찮습니다. 기업들, 뭐 네. 네이버 다음 네이버 카카오 다음. 있고요. 그렇죠. 네. 카카오 있고 네. 또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엄청난 그렇죠. 유저를 가지고 있고 네, SKT. SK 예, 또 SK. 뭐 CJ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롯데부터 네. 많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의 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그리고 할 수 이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기 네.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데이터를 전혀 익명 정보는커녕 가명 정보로라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네.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결과로 이렇게 이 큰 대기업 집단들이 있는 나라에서 네.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네. 반드시 우리나라 법제도 규제의 실패가 네. 분명한 것이라서 그 고려하에서 네. 겨우 이제 이번 올해 1월 9일 날 데이터 통과가 3법이 된 거고. 통과는 되었는데요. 소중한 시간을 흘러버린 거죠. 근데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 데이터 내용면에서도 3법의 좀 개정 아쉬운 게 내용이 있었고. 네. 여러 이익 단체들 또는 인권 단체들의 주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법만 봐서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법이 통과된 다음에 이 개인정보 보호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제부터 할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명 정보 기준이라든지 네. 어떤 경우에 익명 정보가 되는지에 관해서 정말 어려운 바로 디테일, 그 네.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해서 다시 규정을 만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그것이 합의가 그런 과정에서 끝나야지만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끝나야지만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네. 이제 본선이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법을 오랜만에 만든다면 네. 법만 봐도 분명히 네. 국민들이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 법 규정을 보면 가명 정보 정의를 보더라도 추가 정보가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는 식으로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을 네. 보고 나서야만 기업들이 이렇게 해야지만 바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네. 가명화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구 변호사님 짧게 사실 이게 지금 다 부정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어제 그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관련 법이 통과돼서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뭔가 새로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무슨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특금법 개정안은 두 가지 측면, 네. 긍정적인 측면과 네. 또 부정적인 측면 또는 우려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은 네. 우리나라 법에서 암호화폐의 법률 용어인 가상자산이라는 가상자산. 것을 법률 용어로 정식으로 채택한 법이 네. 통과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제 법적인 지위를 우리 가상자산이 가지게 되었다. 처음이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출발점이 됐다라고 해서 네. 환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규제를 잘 만들어가서 앞으로 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목소리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에 암호화폐 관한 거래소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구태현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IT 전문 구태현 변호사를 모시고 타다금지법 혁신에 와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